코로나19가 팬데믹에 접어들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은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다. 외신들은 한국인들의 코로나19 대처 모습과 이 와중에 총선까지 예정대로 치르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 연일 놀라워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수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콜린 마샬은 지난 14일자 뉴요커지 기고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또 다른 한국 거주 외국인들의 글을 통해 한국은 이미 선진국일지도 모른다는 뜻을 전했다. 컬럼니스트이자 팟캐스트 진행자로 도시와 문화에 관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 한국은 제1세계? 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종종 제1세계에 살고 싶어서라고 답하곤 한다. 아는 농담이지만 최근 미국의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점점 낙담 속에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에 오는 미국인들은 늘 서울의 지하철을 부러워한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하철 시스템과 그 외 주요 인프라 시설, 일상의 편의를 위한 소소한 배려들이 고향에 돌아갈 생각이 안 나게 하기 때문이다. 불과 몇 주 전 미국의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편집자들로부터 한국 코로나와 관련한 주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미국이 더 안전할 거라고 믿은 건 당연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지금의 미국 상황은 그런 믿음을 버리게 했다. 김어준,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이제 코로나19 소식은 한국의 뉴스 매체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다. 지난 1월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내가 매일 듣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은 한국 내 코로나19 사정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다른 나라의 상황을 계속 전해주고 있다. 일전에는 미국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미국 관리들의 연설을 들려주었다. 미국 관리들은 한국의 검사 및 제한 조치 등을 칭송하면서 왜 우리는 못하느냐고 물었다. 유명 진행자인 김어준은 이 발언을 여러 번 인용하면서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라며 미처 몰랐다는 듯 놀라며 만족해했다. 물론 김어준은 한국말로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후진국의 반대말이다. 지난 10년 넘게 한국은 모든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맹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구촌 곳곳을 점령한 K-팝,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연결망, 오스카를 휩쓰는 영화의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후진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자연스러운 열등감? 정형경제학자인 한 한국인 친구는 이를 내게 국민적 열등감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즉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앙의 시대에 이러한 열등감이 생겨났으며 저개발국의 전형적인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현대 한국을 보면 이런 현상을 모를 수가 없다. 여러 다양한 원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20세기 초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진 일제 식민 통치의 유산으로 보기도 한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한 마이클 프리는 그의 책 한국인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선동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후진성이 자연스런 열등함의 결과라고 믿게 했다고 쓰고 있다. 동시에 그는 일본 식민 지배자들이 한국인들을 강제로 전기와 전화, 기차가 있는 문명화된 세상으로 이끌어 식민 지배를 의식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한다. 대추 열등감. 윤희홍은 저서 코리안 쿨에서 대추 열등감에 대해 쓰고 있다. 대추와 마늘을 주재료로 한 국민식품인 김치 특유의 발효식품 냄새가 같이 놀고 싶지 않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 하층민의 이미지를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 스스로 새기게 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지의 한국 특파원이었던 데니엘 튜더는 한국을 가리켜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라, 특히 미국에게라고 표현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한국이 이제 여러 면에서 미국을 앞질렀다. 한국인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며 더 많이 교육받으며 실업 가능성도 낮고 빈곤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는 것이다. 짧고도 험난했던 한국 현대사에서 떠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떠났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정착했다. 서울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크리슬리의 유명한 책은 미스터 리가 박정희의 개발 독재를 피해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이야기이다. 이후 그는 개발도상 국가에서 매일 같이 벌어지는 재앙의 뉴스를 본다. 최루탄 세례를 받는 1986년의 학생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 그리고 떠나오기를 잘했다고 확신한다. 한국이 번영하여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영화와 테크놀로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말이다. 오늘날 한국전쟁과 그 이후를 경험한 세대들은 미국의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보다 글로벌화된 젊은이들조차 내가 왜 궁극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건너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 나는 서울은 미국의 가장 큰 도시들에조차 없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것, 즉 폭력 범죄가 비교적 적고 공중 화장실이 많다는 사실을 들고 싶다. 간단히 말해 두 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비교하고 싶다. 저널리스트 앤 애플바움은 디 어틀랜틱에 기고한 글에서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이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사회라고 생각된 나라가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썼다. 팬데믹 속의 정상생활. 바이러스로 인한 첫 사망 사례가 보도된 이후 물론 서울 생활은 달라지긴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모든 핸드폰에 정부의 안전 안내 문자 메시지가 떴고 4월 초 확진자 수는 1만 명을 넘었다. 이 숫자는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이러스 확산은 안정되기 시작했고 이는 상당 부분 신속한 검사 시설 확충, 그리고 전 세계의 이목을 끈 드라이브스루 센터와 같은 손쉬운 검역 시스템에 힘입은 것이다. 서울은 전면적인 봉쇄 조치가 필요 없었고 그 결과 다른 글로벌 도시들과 달리 유령 도시가 되지 않았다. 감염자나 감염 의심자들은 격리 상태에서 정부로부터 손소독제, 마스크, 신선 물품, 기타 필수품들을 공급받았다. 4월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는 한국인, 외국인 모두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했다. 정부의 초기 대처는 일부 한국인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다. 이 사태가 곧 끝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급한 발언, 늘 바뀌는 마스크 관련 정보, 대한의사협회의 중국인 입국 금지 권고에 대한 무시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폐쇄 조치와 감염률 증가, 주식시장 하락, 화장지 품절 같은 뉴스들을 스크롤해보면 미스터 리가 그의 조국에 풀리지 않는 상황에 고개를 저을 것 같다. 이제 눈을 들어 비교적 정상적인 서울 생활을 생각해본다. 김어준이 지난달 바이러스 전국 전파를 일으킨 지역이라고 말했다가 핀잔을 들었던 대구에서 북쪽으로 150마일 떨어진 지역이다. 이 생활은 늘 계속되고 있다. 학교, 일부 공공기관, 상업시설, 체육관 등은 폐쇄 상태이다. 하지만 카페는 붐비고 거리와 공원은 마스크를 쓴 사람들로 넘친다. 상점에는 화장지가 넉넉하고 지하철에는 요즘처럼 자리 앉기 쉬운 때가 없었다. 갑자기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정말로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독도 알아야 지킨다는 지난 10년간 독도재단이 축적해온 독도 관련 교육 및 연구 성과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독도의 자연환경, 독도의 이름과 문헌에 기록된 독도, 역사 연표,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한 반박 등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논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책자는 교육기업인 주식회사 천재교육, 천재교과서와 공동으로 편했다. 독도재단은 지난 2016년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교사연수회 교사들과 이성적인 차세대 한인들에게 논리적으로 독도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자료 제작을 고민해왔으며 그 결과 독도 알아야 지킨다가 탄생했다.
재단은 이번에 발간한 이 교재를 재단의 초중고 및 일반인 독도바로 알기 교육 참가자를 비롯해 독도 홍보버스와 전시회 등 독도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해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독도재단과 K독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전자책 형태로도 볼 수 있다. 독도재단은 이번 교재 발간을 기념해 오는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독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문제로 풀어보는 독도교재 발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재단 페이스북에서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독도재단 신순식 사무총장은 일본 역사 왜곡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국민 독도 교재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독도 알아야 지킨다를 발간했다며 앞으로 다국어로 번역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독도의 역사적 진실 알림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독도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고유 영토라는 것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독도 영토 주권과 국제법적 권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국제법상 권한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했다. 권한은 특정 권리의 존재를 확립하는 증거와 현실적 연원을 지칭한다.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총서 100번째 책이자 독도 주권을 학술적으로 들여다본 연구서로 한국 독도 주권 수호 정책과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고유영 토론, 무주지 선점론을 종합적으로 고찰했다. 송희영 영남대 연구교수는 일본에서 나온 각종 사료를 분석해 일본이 과거에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고유 영토로는 허구라고 비판한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도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어서 일본이 차지했다는 무주지 선점론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김동욱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이 독도에서 확고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과도하게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채월 여근 도시환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머릿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식민제국주의 시대의 폭력과 탐욕에 따라 약탈한 영토의 포기라는 기본적 전후 청산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권한이 결여된 일본 주장은 한국 독도 주권에 대한 불법 침탈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했음에도 그간 큰 관심을 끌지 못한 개념인 설을 철학 연구자가 논했다. 설을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뜻이 나온다. 가장 잘 알려진 용서하다뿐만 아니라 어질다, 동정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공자에게 설은 삶의 잔인한 양상에 맞서는 전략적 태도였고 맹자는 설을 슬픔과 연결했다. 공자, 맹자, 순자, 주희, 왕부지, 정약용이 각각 생각한 서개념을 정리한 저자는 처음에는 서가 인간을 다른 인간에게 이어주는 달이라고 생각했다며 연결할 듯함과 동시에 분리의 조건을 함축하는 문화적 이미지가 필요했기에 인간의 징검다리라는 표현에 도달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그는 서는 나와 너를 우리로 맺어주는 사유와 행위의 한 방식이라며 서의 가치와 의의를 도덕의 영역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구석기업 회장과 호남고고화 회장을 지낸 이기길 조선대 교수가 전남 동부를 흐르는 보성강 유역 구석기 시대 유적을 소개했다. 기존에 알려진 유적 55개와 저자가 처음 알리는 유적 30개 등 85곳 위치와 조사기관, 유적 규모, 유물 종류, 현재 상태를 정리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순천 월평 유적을 비롯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했다. 저자는 보성강 구석기 유적을 보면 구석기인들은 약 55에서 295m 높이 산자락에 터전을 마련했다며 이와 같은 입지는 하천과 산에 모두 쉽게 접근하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